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역사를 책임지고 있는 이성용 선생님입니다. 네, 선생님이 이제 친구들이랑 대화를 많이 해봤더니 보통 이제 모르는 게 많은데 그냥 넘어가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질문하고 싶은데 뭐 애들 앞에서 좀 창피하기도 하고 선생님한테 뭔가 말을 건다는 게 좀 어렵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학교나 학원에서 그냥 이제 막 모르는데 그냥 아는 체 하고 막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선생님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수학을 더럽게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그랬나 생각해보면은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2 더하기 2는 4야 알겠지? 그러는데 잘 모르겠는데 물어보질 못했습니다. 괜히 이렇게 선생님 알겠어 그러면 오케이 이러면서 막 괜히 아는 표정 짓고 그랬더니 나중에 수학이 그냥 걷잡을 수 없이 아직도 선생님이 수학책만 보면 막 찍고 싶은 충동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학 트라우마가 걸렸는데 여러분들도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왜냐면 그게 잘못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학교나 학원에 배우러 가는 거잖아요. 모르는 건 당연합니다. 한 번에 못 알아듣는 것도 당연해요. 왜냐면 선생님들도 한 번에 다 알아듣지 않았어.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능숙해진 겁니다. 때문에 이제 한 번에 잘 못 알아들었다고 창피해 하지 말고 선생님이 뽕을 뽑아 먹으세요, 여러분. 질문도 많이 하고 뭐 문제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선생님이 여러 번 가르쳐 줬는데도 선생님 좀 몰라요. 이렇게 하는 건 이제 노력을 안 한 거잖아요. 때문에 구타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을 한 다음에도 모르겠으면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하면 후드로 맞아요. 또 선생님이 시켰다고 하지 말고요. 오늘도 열심히 탐구하는 자세로 같이 공부 시작해 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무굴 제국이랑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무굴 제국 같은 경우에는 티무르의 후손인 바부르가 만든 국가였고요. 악바르 황제랑 아우랑제부 황제 두 명의 황제가 나오는데 악바르 황제는 관용 정책, 이슬람교를 믿지 않아도 그 사람들을 인정해주는 거죠. 다른 종교를 인정해주는 정책을 했고 아우랑제부 황제는 이슬람만 짱이야. 이슬람 정통주의를 했더니 결국 반란이 일어나서 이제 약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에서 원래 이제 인도 지역 힌두교 문화에 이슬람 국가가 생긴 거기 때문에 힌두와 이슬람이 합쳐지는 결과가 왔다. 그래서 그 결과 시크교, 우르드어, 타지마할 같이 이슬람이랑 힌두교가 섞여진 문화가 많이 나왔다는 거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죠. 동남아시아 국가는 좀 여기가 생소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나온다면 베트남이랑 물라카 왕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베트남의 쩐 왕조, 레 왕조, 물라카 왕조는 동남아시아 최초의 이슬람 국가였다. 여기까지 배웠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아름다운 표정 축하합니다. 네, 오늘 배울 내용은 다시 이제 유럽 쪽으로 와서요. 왔다 갔다 하느라 너무 바빠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유럽 쪽으로 와서 르네상스라는 걸 배울 거예요. 르네상스. 뭔가 있어 보이죠? 이 르네상스, 이제 문예 부흥 운동인데요. 이게 뭔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학습 목표, 르네상스고요. 두 번째 학습 목표는 종교가 이제 많이 썩었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걸 깨끗하게 하기 위한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이 종교 개혁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두 번째 학습 목표는 바로 종교 개혁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학습 목표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가 뭐냐면요. 옛날에 우리가 그리스랑 로마를 배웠습니다. 전혀 기억이 안 나죠. 여러분들 뭐 기억력은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너무 오래전에 배웠긴 했어요. 근데 그리스 로마, 그 그리스 로마 이후의 시대를 중세 시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는데 그 중세 시대 때는 뭐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였냐면 바로 신입니다. 신. 좋은 일이 있어도 신 때문이고요. 나쁜 일이 있어도 신 때문이야. 그때 이제 가장 뭐 어떻게 보면 유행이라고 하기는 좀 무서운데 마녀 사냥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기독교가 신을 믿는 이 종교가 너무 절대화되다 보니까 그것에 조금이라도 이제 반하는 이야기를 하거나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하냐면 저 사람 사탄이다, 마녀다 이래가지고 죽은 사람이 작게는 마을에서 수십 명, 수백 명 이렇게 많았다고 해요. 그만큼 신 중심의 문화가 완전히 절대적이던 시대가 바로 이 중세 시대였습니다. 중세 시대 때문에 인간의 뭐 창작이라던가 인간의 상상이라던가 이런 거는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오로지 누구밖에 없으니까, 신밖에 없으니까. 이런 것에 약간 지친 겁니다. 이거 우리가 인간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신에게 좌지우지 됐다. 이제 좀 인간에게 관심을 갖자. 그런데 인간에게 관심을 가졌던 시기가 언제냐면 그리스 로마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런 예술과 문화를 부활하자. 이게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그래서 르네상스의 의미가 재생과 부활이라는 의미가 있대요. 옛날에 인간에게 관심이 많았던 시대로 돌아가자. 나 무서워. 조금이라도 얘기하면 막 죽이려고 그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간단히 말하면 이제 신 말고 인간에게 관심을 갖자. 인문주의로 가자. 이게 이제 팩트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길게 말했냐고? 나도 몰라요. 왜 이렇게 길게 했는지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이 문화 부흥 운동인 르네상스가 시작되는데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이탈리아에서 시작됩니다. 이탈리아. 근데 이탈리아의 북쪽으로 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알프스 산맥이 있어요. 알프스 우리 들어봤죠? 요들송 요들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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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알프스 산맥이 있는데요. 그 알프스 산맥의 북쪽과 이탈리아 지역에서 르네상스가 생겼는데 두 개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시험에 잘 나오니까 우선 이탈리아 지역부터 한번 가볼게요. 네, 첫 번째 이탈리아 지역의 르네상스부터 볼 겁니다. 이탈리아 지역의 르네상스. 왜 르네상스가 이탈리아에서 시작됐냐? 그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우선 이탈리아의 여러분 수도가 어디예요? 피자? 맞을래? 로마죠, 로마. 아니, 이탈리아 안에 이미 로마가 있어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말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시기에 뭐가 유행했다? 인간 중심의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때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게 르네상스인데 이미 나라 안에 로마가 있습니다. 그럼 로마의 문화유산이 그대로 있겠죠. 때문에 르네상스가 발달하기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그 이탈리아 지역에 무역이 크게 번성했습니다. 무역이 번성했다는 건 돈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문화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때문에 고전 문화 연구가 활발했습니다. 다시 이미 나라 안에 로마 문화유산이 있다. 왜냐면 이탈리아니까. 그 다음에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었고 그 경제적 부를 바탕으로 고전 문화를 연구가 이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뭐가 시작됐다? 르네상스가 시작됐다. 요겁니다. 네, 그래서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기의 미술 작품들을 보면요. 우선 주제가 다 인간이에요. 기본적으로 인간이고요. 인간의 인체의 아름다움이나 이런 거를 되게 자연스럽게 잘 그렸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레오나르도 다빈치 알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알잖아요. 그 눈썹 없는 여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이 주제고요. 보면은 막 조각상 같은 것들이나 그림 같은 것들이 있는데 막 헐벗고 있어요, 여러분. 야한 게 아니에요. 막 야하다고 하면서 막 남학생들이 여학생들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입꼬리는 막 올라가면서 선생님 뭐예요? 이렇게 하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헐벗은 조각상들이 많은데 그게 야한 게 아니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인간에게 관심이 생긴 거예요. 인간의 육체나 인간의 몸 이런 것들에 관심이 생긴 거죠. 그동안은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었는데 신에게만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뭐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다비드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인간의 모습을 그렸다는 거 중요합니다. 네, 문학작품으로는 보카치오의 되게 큰 메론, 데카메론, 죄송합니다. 아무튼 데카메론이라는 책이 되게 유명했는데요. 이 데카메론이라는 책은 옛날에 우리가 배웠던 그 흑사병, 그 전염병을 피해서 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했던 걸 엮은 책이라고 해요. 결국 뭐냐면 인간의 욕망이나 인간의 생활, 인간에게 중점을 맞춰줘서 만들어진 책이죠. 역시 르네상스의 한 축을 담당했다 이겁니다. 알아두세요. 이렇게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알아봤고요. 이제 그러면 알프스 북쪽, 그 이탈리아의 북쪽 있잖아요. 알프스 산맥. 그 위쪽의 르네상스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알프스 북쪽의 르네상스인데요. 여기는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랑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 아직도 부패된 교회의 힘이 남아있었고요. 여전히 영주나 기사에 많은 지배를 계속 당해오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불만이 많겠죠, 현실에. 아니, 다른 지역은 막 르네상스도 일어나고 무역도 잘 되고 문화생활도 한다던데 우리는 아직도 기사나 영주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부패된 교회에게 또 괴롭힘을 당하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이 싫겠죠. 현실을 뭐 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뒤집어 엎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바로 개혁적 성격이에요. 개혁적 성격. 교회를 비판하고 현실을 풍자합니다. 아, 현실 싫어. 교회 너무 썩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혁적이라는 거 꼭 알아야 돼요. 네, 선생님이 방금 말했듯이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 부패한 교회를 싫어하고요. 그 다음에 현실을 싫어해요. 왜냐면 지금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주나 기사같이 자기네들을 계속 괴롭혀오던 그런 계층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작품을 보면 바로 이해가 가는데요.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이라는 게 있어요. 우신. 우신이 뭐냐면 신이잖아요. 우는 뭐냐면 어리석은 신입니다. 어리석은 신을 찬양한다는 얘기잖아요. 뭐예요 이거? 그렇죠. 교회의 부패를 비판하는 글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라는 책이 있는데 역시 유토피아는 약간 우리가 가고 싶은 꿈 같은 나라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실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죠. 현재 사회의 현실을 비판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알걸요 여러분들?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렇죠. 거기에 나오는 중세 기사를 비꼬는 겁니다. 아직도 현실에 뒤처져서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기사들을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프스의 북쪽은 여전히 많은
그런 부패된 세력들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 개혁적 성격이 있고요. 당연히 문학 작품에도 그것들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있다. 우신예찬, 유토피아, 돈키호테처럼요. 이해가죠? 네, 이런 식의 인간 중심의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당연히 과학기술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이전에, 르네상스 시대 이전에 천동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천동설. 이건 뭐냐면 지구가 중심이고 나머지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늘이 움직인다는 거죠. 천동. 근데 이제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가 주장한 지동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지동설. 지동설은 뭐예요? 지구가 움직인다 이거죠. 그렇죠.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 이게 진짜다. 이런 지동설이 나옵니다. 천동설에서 지동설을 주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활판 인쇄술을 발달하게 되는데, 활판이 뭐냐면 이 글자를 이제 그 조형해가지고 찍어내가지고 여러 개의 문자를 이렇게 찍어낼 수 있는, 대량의 문자를 인쇄해낼 수 있고 뭐 책 같은 것도 이렇게 찍어낼 수 있는 그런 활판 인쇄술을 개발했는데요. 옛날엔 이걸 다 썼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는 띡띡띡띡 찍어내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책의 보급에, 지식의 보급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는 거.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입니다. 네, 두 번째 학습 목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종교를 뭔가 뒤집어 엎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뭐든지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돈을 많이 벌거나 권력이 많아지면 이제 사람이 생각이 바뀝니다. 선생님, 저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불우한 이웃을 도울 거예요. 라고 지금은 하겠지만 막상 그때 권력이나 돈을 얻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력이 커지다 보니까 교회나 이제 성직자들이 돈이나 명예나 권력 이런 걸 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저분해지는 거죠. 때문에 이 교회를 깨끗하게 뭐 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왔고요. 결정적인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런 종교개혁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우선 독일에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루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아둬야 돼요. 시험에 나옵니다. 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됐냐? 그 당시에 이제 성당에 가면요, 그 고해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자기가 잘못한 죄를 이제 말하고선 죄를 용서받는 그런 이제 행사라고 보다는 뭐 이렇게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뭐 엘리베이터에서 방구를 3번 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죄를 사하여 받는 건데, 그때 이제 주는 게 뭐냐면 면벌부라고, 너의 죄가 사라졌다, 이런 이제 증서를 받는데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당시에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욕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레오 10세가 이 면벌부를 금전적인 이유로 팔기 시작합니다. 이제 돈을 받는 거죠. 너 죄를 사해줄 테니까 돈을 내라. 왜냐면 이제 성당을 더 크게 만들어야 됐거든요. 이걸 이제 루터가 본 거죠. 네, 그래서 이 루터가 이 면벌부 판매에 열받은 겁니다.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걸 써요. 너 이거 잘못했다. 한 9개만 쓰지. 시간이 많았나 봐요. 95개조 반박문을 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걸 알아보기 시작한 거야. 와, 루터가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루터를 지지하는 사람들, 루터파가 생깁니다. 루터파. 그래서 처음에는 야, 얘네 뭐 이단 종교 아니냐? 하지만 결국엔 나중에 루터파가 너무 많아지면서 하나의 종교로 인정을 받는 거죠. 드디어 원래 종교에서 드디어 새로운 종교가 나왔죠. 그래서 얘네를 신교라고 합니다. 새로운 종교죠. 네, 그래서 루터는 뭐 누가 누구의 죄를 사하여 주고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거 이런 거 없고, 신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누구의 말을 듣지 않고 성서 중심, 즉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스위스에는 이제 골뱅이의 친구 칼뱅이 나왔는데요.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칼뱅 하면 자꾸 골뱅이 소민이 생각나가지고. 이 칼뱅이 사람들의 고민을 들었습니다. 나는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너무너무 무서워. 나는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 이런 고민을 하지 말아라. 왜? 이미 정해져 있거든. 그걸 바로 예정설이라고 합니다. 예정설. 너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이미 예정이 돼 있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내가 구원을 받을 거라고 믿고 지금 직업에 충실히 열심히, 돈도 열심히 벌고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말한 게 바로 칼뱅의 예정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시민들은 다 상업이나 공업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지 말고 너가 구원을 받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돈을 열심히 벌어라, 네 직업에 충실해라, 이런 것에 이제 호응을 해가지고 결국 또 칼뱅파가 생기게 되는 거죠. 새로운 신교인 칼뱅파가 생깁니다. 네, 영국에서도 이제 종교 개혁을 주장하면서 국왕이 아예 교회의 대장도 같이 하는 그런 영국 국교회라는 걸 만듭니다. 따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그러면 결국 이제 루터파, 칼뱅파, 뭐 영국 국교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신교에 해당하는 겁니다. 새로 생긴 거니까. 이 신교는 이제 기본적으로요, 어떤 사람의 의지하기보다는 개인의 신앙을 중시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말보다는 뭐예요? 그렇죠. 성경 중심, 성서 중심을
지향하는 이제 요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신교가 점점 많아지고 점점 세력이 커지니까 이 교황을 중심으로 한 구교 있잖아요. 구교, 옛날 종교. 이 교황을 중심으로 한 구교와 새롭게 나온 신교 간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툼. 그래서 이제 가장 크게 벌어진 전쟁이 30년 전쟁인데요. 구교와 신교가 이제 싸움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결국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걸 맺어요. 베스트팔렌. 애들이 뭐 베스트 프렌드 이렇게 외우는데 이 베스트팔렌 조약의 내용은 뭐냐면 그렇죠. 이제 종교는 누가 정한다? 개인에게 종교의 자유를 부여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앙을 무엇을 선택할지는 이제 개인의 자유가 된 거예요. 제가 이것을 선택하든 저것을 선택하든 그건 누구의 자유다? 개인의 자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구교와 신교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요, 여러분. 구교가 바로 성당이고요. 신교가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종교를 잘 모르는 친구들은 이제 선생님 성당이랑 교회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혼납니다, 여러분. 종교 믿는 옆에 친구, 걔한테 물어봐 보세요. 성당이랑 교회랑 다른 거지? 이렇게 물어보세요. 꼭 혼나지 말고요. 네,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르네상스라는 게 있어요. 이제는 신 그만 얘기하고 싶어. 인간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리스 로마 옛날에 인간에게 관심을 가졌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자. 이게 바로 르네상스였습니다. 인문주의죠. 인간이 근본이다 이런 거죠. 근데 이 르네상스가 일어난 지역이 두 군데인데요. 우선 이탈리아 지역이 있고요. 북쪽 알프스의 북쪽 여기 두 개가 성격이 다릅니다. 이탈리아는 당연히 로마의 문화가 그대로 있죠. 무역도 잘 돼요. 그래서 문화 연구도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르네상스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인간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문학 작품이나 조각, 뭐 그림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했고요. 그 반면에 이 알프스의 북쪽은 아직도 교회가 썩어 있고 그다음에 기사나 영주들이 농민들을 착취하고 이런 현실이 불만이었습니다. 때문에 개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엄청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에라스무스의 우신유찬,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 그다음에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이런 것들이 다 내용이 뭐냐면 현실을 비판하거나 교회를 비판하거나 기사들을 풍자하거나 현실을 지금 그렇죠. 부정하는 거죠. 싫어요. 바꾸고 싶어요. 이런 개혁적 성격이라는 걸 알아둬야 됩니다. 네, 그리고 과학에 있어서는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을 주장하게 됐죠. 지구가 움직이는 거야. 뭐하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 지식 보급에 기여했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인데요. 교회가 너무 썩었어. 교회를 개혁해야 돼. 그래서 이제 루터가 나왔는데 독일에는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했는데 그 이유는 교황이 성당을 만들려고 면벌부라는 걸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파가 정식 종교로 인정됐고요. 스위스에서는 칼뱅 예정설 야 예정돼 있어 마 고민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칼뱅파가 만들어졌고요. 영국도 영국 국교회라는 자기만의 신교를 이렇게 수립하게 된 거죠. 신교의 특징은 다른 사람 말고 개인의 신앙, 그 다음에 성경을 중시해라 이런 거죠. 결국 이제 신교랑 구교랑 다툼이 일어나는데 가장 큰 전쟁이 30년 전쟁이었고 거기서 이제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걸 맺게 되는데 야 이제 신앙의 자유는 누가 선택해라. 개인이 선택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공부하느라 너무너무 수고했습니다. 사실 지금 좀 늦은 밤이라서 선생님이 좀 꾀꼬리 같은 목소리 있잖아요, 원래. 아니라고? 정신 차리라고? 왜요? 이렇게 옥타브 이렇게 꾀꼬리 같은 목소리인데 지금 목을 좀 선생님이 많이 써가지고 좀 침체돼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는데 그냥 피곤하네요. 고생 끝에 피곤하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생한 거니까 선생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다음 시간까지 오늘 공부했던 거 한 번쯤 봐주세요. 외로워요 걔네들. 한번 봐주고요. 많이 놀고요. 많이 먹고 재밌게 보내세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